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 볼까요? 형법, 군사법원법, 공소시효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공소시효. 고발을 해도 그 각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고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고발한 건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공소시효 문제가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문제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형법상의 공소시효를 보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그 다음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25년, 15년, 10년, 7년 이렇게 공소시효가 그 범죄가 되는 그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군형법도 유사합니다. 군형법, 군사법원법 제291조에 보면요, 공소시효의 기간, 그래서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똑같습니다. 일반 형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금고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같습니다. 형법이나 군 형법이나 네,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발한 건에 한해서 한번 따져보면 직무유기죄가 5년입니다. 122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5년입니다. 직권남용죄 7년입니다. 근데 제가 고발한 건은, 자, 지난 4월 12일 날 제가 김태영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죄 그리고 플러스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 두 제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는 함수에서 발견된 방모하사, 방모하사가 함수의 안전당직자로서 기관부요원인데, 안전당직자로서 함수 쪽에 왔다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갑판 위에 올라간 58명의 생존자들조차도 기관부 요원인 박모하사가 함수 쪽에 왔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도 더 하지 않고 함장 역시 자신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구조선에 올라탐으로 해서 결국 그 배에 남겨진 박모하사가 16시간 22분 동안 함수가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가 뒤집어졌을 때 가장 높은 위치 공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이로실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한 달 뒤에 함수를 인양해보니 거기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배가 16시간이나 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후까지 떠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다이버가 투입되고 함수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이버가 수색을 하고 했더라면 구조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해서 그에 대한 직무유기의 죄와 미필적 고의한 살인의 죄 두 항목으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발생한 사건인데 제가 고발한 것이 2021년? 1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직무유기의 죄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의 죄는 묻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가 는 공소시효가 충분하니까 그거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는 공수처에서 다루는 제목이 아니면 일반 검찰로 이관이 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제가 고발을 했던 박정희 합조단장
그리고 윤종성 조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죄만 적용을 했는데, 직무유기의 죄는 보시다시피 공소시효가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다루지 못하게 될 겁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제가 물을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소를 제기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위증의 죄. 왜냐하면 법정에 나와서 다 2016년, 17년, 18년 요 사이에 장성들이 쭉 나왔을 때 그때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증죄입니다.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조만간 접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증죄 한번 볼까요? 위증죄가 있고요. 모해 위증죄가 있습니다. 위증의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해놓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번 항목에 보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1번은 그냥 위증이고 2번은 모해 위증인데, 모해 위증이라는 것은 피고인, 이것이 형사사건일 경우에, 지금 형사사건 맞잖아요. 그죠? 그럼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 해를 가할 목적. 그러니까 저는 피고인, 제가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즉 우리 제가 얼마 전에 고발한 김남식 쌍끌이, 대평수산 쌍끌이 선장에 대해서 제가 위증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위증죄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모해 위증으로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접수를 시킬 거를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말이나 되면 한번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 거라고 했던 내용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저는 가능하면 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하는 거를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 해왔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특히나 업체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국가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저질렀던, 물론 잘못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들도 마지못해 또는 부득이하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진실을 밝혀야 되는 상황에 와서, 그리고 1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빳빳하게 저들고 온갖 그걸 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봐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고발은 했습니다만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증죄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증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위증인 경우에 7년이면 금년으로 공소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해 위증인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모해 위증인 경우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3년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남식 선장에 대해서 모해 위증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3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죄는 7년, 모해 위증죄는 10년입니다. 그리고 모해 위증죄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군 관계자들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거의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은 모해 위증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피고인인 저한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해가 왔기 때문에 모해 위증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해할 목적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해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사실에는 공소범죄 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그들의 허위 증언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위증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피고인인 저한테 제가 불리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위에 모해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저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한 허위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해 위증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합조단장 그리고 윤정성 조사본부장은 직무유기의 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이 모해 위증죄에 의해서 또 위증죄에 의해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의 경우 전 국방장관 그리고 해군참모총장의 경우는 함수를 구조를 방기한 혐의, 그죠? 첫 이틀 동안 다른 데서 엄청 바빴잖아요. 그죠? 제3의 부표 쪽에 있는 그쪽에 전부 모든 전력을 투입하느라고 함수 내팽개뒀지 않습니까? 환미도 그렇고 심지어 해경이 찾아줘도 하루 동안 방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살인죄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같이 본다는 겁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의 수단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발생이 가능하다는 예견 그리고 그 결과 발생의 인용이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고의의 성립에는 고의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로서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 살인죄를 묻는 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것이 살인이냐? 나는 잘 몰라서 착오야. A인 줄 알았는데 B를 죽였을 경우 A를 죽이려다 빗나가서 그냥 B를 죽인 경우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라도 이런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그냥 정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인죄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살인죄인 경우는 2015년도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2015년 황산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살인은 공소시효 없애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황산 테러 사건 이후에 그것이 회자되면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는데 그 살인죄라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질이 나쁘고 살해당한 분의 남겨진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그들을 처벌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빵빵하게 남아있다는 부분, 고라실님께서도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저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